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이라는 단어는 원리, 특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의 정신을 법의 원리, 법의 특성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몽테스키웨가 말하는 법의 정신, 즉 법의 원리란 어떤 것일까요? 몽테스키웨는 말하기를 법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수많은 가변적 사실에 덮여 있던 합리성을 찾는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에 있던 법이란 자연법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자연법의 구체적 정의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지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 신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자연법을 가지고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설이라는 개념과 사뭇 다른데요.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설이란 정치적 자유란 인간 사이의 합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관점이지만 몽테스큐에는 자연법이 먼저 존재하기에 정치적 자유가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몽테스큐에가 주장한 법이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자연법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정리하자면 입법이란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개 과정은 결국 법의 정신, 즉 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입법이 자연법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필연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법의 정신은 일반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정신이란 자연법을 기반으로 한 어느 민족이 이제껏 존속해온 생활 양식, 관례, 종교와 같은 특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의 정신은 이러한 일반 정신을 포함하는 관계 체제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변적 사실 속에서 기존에 존재해왔던 자연법을 실정법과 연결하는 태도가 몽테스큐에가 말하는 합리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합리적 태도로 관찰하는 모습이 데카르트의 입장과도 같은데요. 실제로 몽테스큐에는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의 정신으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이 주인 되는 체제로 전제 정권과는 다르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덕성에 따라 자유 선택에 기반을 두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죠. 개인의 덕성이 선량하다면 다행이지만 개인의 덕성이 부패해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의 정신은 일반 정신을 포함하는 관리 체제라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민족의 미풍양속이 타락했다 합시다. 이 같은 일반 정신에서는 좋지 못한 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타락한 행동들을 억제하기 위한 법들만이 나오겠죠. 반대로 올바른 덕성으로 세워진 일반 정신은 좋은 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법은 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단지 덕성을 행동하고자 할 때 생기는 불편함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개인의 덕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공화국에서는 인간의 덕성을 기르는 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몽테스큐에가 정치적 덕성을 설명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조국애와 평등애입니다. 먼저 조국애입니다. 조국애가 왜 중요한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회의 풍속을 선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평등애입니다.
몽테스큐에는 평등에 대한 사랑이 가정에서의 검소함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검소함이 개인의 이익을 줄이고 공공의 지출을 늘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몽테스큐에는 극단적 평등을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극단적인 평등이 생길 경우 사회에 세워진 집정권을 반대하게 될 것이고 부모 및 스승에게도 반대하는 일이 생길 것이기에 사회 풍속이 도리어 안 좋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여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같은 덕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덕성이 선량할 때에 올바른 일반 정신이 생길 것이고 이 같은 일반 정신은 좋은 법을 만든다는 것이 몽테스큐에가 말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법의 정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몽테스큐에가 말하는 법의 정신에서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종교가 사회와 아주 밀접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몽테스큐에 역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개신교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내세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현세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사회가 정해준 법을 더 따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몽테스큐에게 있어 입법이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자연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던 풍속, 생활 양식 등의 일반 정신을 실정법과 관계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몽테스큐에는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냈던 훌륭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했던 자연법을 합리적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일반 정신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 논지이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좋은 입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덕성이 더욱 높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 개인의 덕성에는 조국애와 평등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평등에는 극단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몽테스키웨가 이런 말을 했죠. 지식은 사람을 온화하게 만든다. 우리가 쌓는 지식들이 조금이나마 덕성을 갖춘 존재로 만든다면 우리의 공부는 이미 법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행동 속에서 정신이라는 것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